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오늘 논평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7시경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119에 실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과 시간쯤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논평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이냐 기각이냐, 지금 이제 기로의 시간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로의 시간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도 중요하지만은 영장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표결 문제가 남았는데, 국회 표결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 이거 알아서 해라 그냥.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저쪽에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 정말 국회의원들 이참에 전부 사퇴해보고 조기선거 했으면 좋겠어. 내년 4월까지 기다리기도 귀찮다. 전부 이게 국회의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러시고 있는 일 아니야. 국회의원들 진짜 꼴보기 싫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사건 사고만 몰고 다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진짜 참 꼴보기 싫다. 그래도 조기호 논평은 해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9월 18일 오늘 새벽에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오늘 18일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단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하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순식간에 정광석과 같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에 10시, 8시 이때만 해도 그래도 다소의 의사표현이 됐다고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7시 15분경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 영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속영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논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모병원 입원은 앞으로 추이를 봐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21일 날 국회 보고를 하고 25일 날쯤 지금 표결을 하지 싶은데, 표결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단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 1차로 입원해가지고 응급조치 후에는 녹색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녹색병원이 단식 관련해서는 상당히 치료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녹색병원으로 간다는 그런 다른 한 소식통도 있습니다. 자, 조기호 논평은 지금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했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했지요. 늦어도 내일까지,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그랬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7시경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가고 난 이후에 9시 정상적인 그런 근무 시간 조금 전일 것 같기도 하고, 좌우간 18일 날짜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별반 다른 거 없이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혐의 내용은 백현동의 배임입니다. 배임. 그리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또 이거 배임이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뇌물,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은 백현동 뇌물 배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2014년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의 그 부록가인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해주고, 용도 변경, 기부채납 대상 변경,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그 비율 축소, 그리고 불법 옹병 설치 등
그 특혜를 제공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새로운 내용이라 그러면은 불벽, 옹벽 설치 승인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민간업자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 있죠. 이 사람이 단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1,356억 원의 이익을 챙겨갔는데 뭐 한간에 3,200억 정도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총 수익을 얘기하는 건지 좌우간 이거는 추측적인 그런 숫자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김인섭 씨는 77억을 수수했고, 만약에 성남대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최소 2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이게 이제 배임 액수입니다. 배임 액수는 예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제 법리 다툼에 따라서 바로 밝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소 20억 원 정도인데 예상보다는 좀 적지만은 이 문제하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2018년도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면서 이 부분을 자기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고 자기는 오히려 말려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있었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게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인시청을 그 당시에 누구를 했냐면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수행비에서 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거짓 증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실제 나와가지고 그거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에 그 위증을 해줍니다. 이 위증이 또 적용이 돼가지고 그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가. 이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상당히 기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수행비서 했던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위증이라는 걸 또 실토해요. 이 사람은 말도 잘 바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떡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 대법 송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재명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사나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번복인데 이 사람은 지금 자꾸 번복을 하고 있었어요. 번복을 했기 때문에 판사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지금 보류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번복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지 싶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화영은 지금 자기 진술을 번복하는데 신뢰를 지금 많이 잃고 있는데,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고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게 이제 주목이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뒤집기 진술 때문에 이거 대부분 그 기록을 봐가지고 이화영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뒤집었다 해가지고 증거가 없어진 것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를 이제 북한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원을 못해 주게 되니까 쌍방울이 독점적 사업 기회를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금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에 남북협력기금이 있거든요. 이거 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대신 비용을 대답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사업비로 쌍방울 그룹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 이게 지금 걸렸어요. 이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은 평화부지사도 인정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했던 부분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김성태 전 회장이 청탁했다는 것을 이재명 구속영장에 지금 이거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쌍방울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증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몇몇 증거들을 아마 이런 것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방북 비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누가 있냐면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직접 청탁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진실을 뒤집고 하고 말고 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마 이렇게 검찰이 증거를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검찰이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고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가지고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영장이 청구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검찰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속영장이 일단 검찰에서는 청구됐으면은 이제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국회 다음에는 법원이 할 일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이거든요. 1차 때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보면은 그때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 2월 16일 날에 구속영장이 청구를 되었고 2월 17일에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어요. 법무부로 보내가지고 이게 18일, 19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지고 20일 날로 넘어가야 됐어요. 그날이 20일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18, 19 이런 거를 주말이 제외하고는 이틀밖에 안 걸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오늘 18일 날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청구했으니까 빠르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늦다 그러면은 내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래 되면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국회에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 게 21일, 2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내일 모레가 20일인데 20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는 좀 빠듯하다고 보니까 이제 21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결재까지 받으려면은 그런 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유력한 날짜는 21일 본회의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25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표결을 할 국회의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국회 300명이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며칠 날 와서 영장실질심사 하자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거는 아마도 지금 재판부 법원에서 하는 일들은 판사의 재량행위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을 그냥 우리가 순탄하게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걸 봐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판사의 재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5일에 표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추석 전인 그 이틀 뒤에 이때쯤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안 하나 하고, 아니면은 아주 만에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고, 영장실질심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의 영역이라서 잘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영장이 저쪽에 구속영장 신청 보고를 국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이재명이 투표할 필요 없다, 그 영장실질심사 며칠 날 되려는지 판사가 오라 그러는 날 가가지고 나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거기 가서 당당하게 판사하고 맞짱 떠서 이기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표결할 필요도 없고, 체포동의안 내려놨는 거 자기의 그 약속도 지키는 거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단식이라는 게 저게 뭡니까? 자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술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그냥 기소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영장실질심사 자체도 받기 싫다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구속영장 보고가 국회 보고하고 저쪽에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유불리가 아주 크게 생기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엄청난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이제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될 가능성, 이거는 지금 아직 그 순간까지는 민주당도 아직 결정 지구도 못했고 누구도 지금 결정해 못했는 게이기 때문에 부결이 될 가능성과 가결이 될 가능성은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다. 지금 계속 이 논평 저쪽에 기자들이라든가 방송 평론가들은, 논평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 저런 수 경우의 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가결하는 쪽으로 넘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30명이라 그러면은 위험하다 이랬고, 민주당은 지금 의지됐거나 말거나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지 간에 빠지고 싶은 생각뿐이니까 이게 지금 참 어려워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단식으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입원 중인 사람을 놓고 네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 말 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의 동정심이 얼마만큼 발휘되어 나가는가,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정말 동정심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민주당도 국가관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배지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답게 스스로의 마음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은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잡아가라 그러니까 판사도 마음 놓고 잡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의자가 지금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25일 날 표결이 끝나야 이 단식도 끝나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때 가야 뭔가 끝이 나지. 표결이 안 끝나고는 이재명이 이거 쉽게 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판사 자신도 그래요. 입원 중에 있고 사람이 저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판사도 정말로 이거를 기각하려니 또 어떻고 구속하려니 또 이 환자를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지금 이렇게 또 저렇게도 못하게 하는, 지금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더 욕을 먹어요. 자기의 죄상이 있다 그러면은 없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실질심사 나와가지고 판사인데 가서 나 이러이러해서 죄가 없으니 나는 구속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돼. 자기가 죄가 진정으로 없다고 빠져나오면 됐겠는데 여러 사람을 지금 골탕 먹이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죄로 인정되고 나중에 재판에서 징역 수십 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범죄 하나 오호하려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160여 명이 그 난리를 지기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국가의 지도자가 이따위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정정당당하게 그걸 차고 나가야지. 그리고 지금 기각이 되더라도 지금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판사의 기각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범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래 하면서 그냥 발부 딱 던져버리면은 정말 조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 사유가 발생되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기각 사유가 되면은 범죄가 없어서 기각됐나? 저놈이 뭐로 단식한이라고 몸이 처져 있는 것 때문에 기각시켜 줬나? 임시 동정심으로 기각 속여 줬나? 이런 거 논란에 또 휩싸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각이 되면은 그래도 지금 뭐 이 민주당은 뭐 어차피 불난집이지만은 그래도 뭐 이래 하지만은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아주 더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25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는 아주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크게 일어날 것 같고 영장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와 부결될 경우에 지금 국회는 어차피 쑥대 받치고 어차피 벌집수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거대한 방탄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은 민주당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범죄도 눈 감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 1차 때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2차 때도 부결시키고 이거 그 건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끌어내려오면서 계속 부결 사태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거 포결해가지고 민주당이 부결시키길 바라는 게 국민의힘일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꽁수를 써가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도 확 뒤집어버리고 싹 밟아버리고 압도적인 생각으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고 내년 선거 때까지 써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어떤 경우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가결이나 부결이나 구속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결정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뭐가 끝이 나지. 이거 빨리 25일이 와가지고 25일을 넘기지 말고 국회 표결은 끝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고요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여명의 그 어둠 그런 형태인데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은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만은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떨어지고 기소 의견만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데미지를 후폭풍을 크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교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제 조교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구독 버튼이 지금 아주 제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조교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